이 사람들이 위험한 이유는요, 배신을 정말 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외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뛰어난 사람이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헤드헌터라는 직업이기도 하고, 예전부터 봉사동아리, 해외 봉사동아리, 대학연합동아리, 그리고 지금 7년차가 돼가고 있는 독서 모임까지 정말 많은 모임을 다녔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인간군상들을 만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기도 하는데, 가끔 이런 인간군상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좀 올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룰 인간군상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게 당연히 좋죠. 근데 뭐든지 일장일단이 있다고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중에 정확히는 사회적 가면을 쓰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본인의 속마음과 완전히 별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나도 그런데? 어른이라고 하면 마땅히 자기 속마음을 그렇게 막 드러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사회적 가면 자체는 사실 아주 흔한 일입니다. 오히려 감정을 고지고대로 드러내는 게 굉장히 어른스럽지 못하고 아이 같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회적 가면과 본인의 속내의 격차가 너무 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위험한 이유는요, 배신을 정말 잘합니다. 차라리 애써 웃어 보이지만 본인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는 사람들, 아니면 표정 관리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면 진짜 극단적으로 가서 대놓고 그냥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는 광인들이 차라리 낫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눈치채고 달래주거나 피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가면을 잘 쓰는 사람들은 눈치채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한테 엄청 옹호적일 것 같이 굴다가 본인에게 더 이상 이득이 될 것 같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은 갑자기 확 돌변합니다. 제가 겪었던 후보자 중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첫 전화부터 면접 조율까지 굉장히 순탄한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우호적이고 메일도 굉장히 잘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심지어 면접 전날까지 거의 4, 50분 동안 통화하면서 모의 면접까지 진행을 했던 후보자였는데요. 그래서 웃으면서 통화를 마쳤고 내일 꼭 연락드리겠다 전화를 마쳤기 때문에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후보자는 당일날에 돌연 연락이 되지 않았고, 제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전날에만 면접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제가 전날에도 확인하고 당일날에도 확인하고 가기 전에도 확인하고 이러면은 후보자 입장에서도 나를 좀 신뢰를 못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전날에만 좀 확인을 했거든요. 전날까지도 변동사항이 없으면 그래도 면접을 잘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당일에 갑자기 불출석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면접 당일에 안 왔다고 연락이 오니까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하니까 안 받고, 그리고 한 30분 후에 연락이 오긴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기가 면접을 가는 도중에 사고를 당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제가 전날까지 굉장히 라포 형성이 잘 돼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친근했죠. 그래서 제가 직접 그 고객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전날까지 모의 면접을 봤던 적극적인 후보자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을 것 같진 않다 라고 하면서 제가 고객사에 좀 신뢰를 무릅쓰고 좀 가능하면 면접을 조절을 해달라고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다행히 기업에서는 잘 회복하고 오시라는 말과 함께 일정을 잘 조정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지금 주제 이야기처럼 그 후보자는 면접을 결국 가진 않았고, 조정된 면접 일자 그 면접 2시간 전에 갑자기 면접을 보러 가지 않겠다고 문자 한 통만을 남겼습니다. 당연하게도 제가 그 전날에도 후보자랑 통화를 했던 상태였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진짜 고객사의 신뢰를 많이 깎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설득을 하려고 바로 전화를 당연히 걸었는데, 돌아온 얘기는 즉슨 이거는 내 권리다
라는 거예요. 당연히 면접 안 보러 가는 것도 내 권리 아니냐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잠깐 설득을 하려고 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인간적으로 이러면 안 되시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전화를 바로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비단 헤드헌터가 아니더라도 정말 화가 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한 번쯤은 만나실 후보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웃긴 거는 면접 중에 사고가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디 면접 참석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글이 있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도 당일에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후보자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돋는 포인트는 이런 후보자들이 모두 똑같이 전날까지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날에 갑자기 태도가 확 돌변하고 바뀐 태도에 대해서 왜 그러시냐라는 식의 말씀을 드리면은 화를 내거나 아까처럼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비단 헤드헌팅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면을 잘 쓰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제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위에 이런 사회적 가면을 잘 쓰는 사람은 이걸 본인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속으로 욕을 하면서 밖으로 웃고 세련되게 본인의 이득을 챙길 수 있어야지 어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절대 이런 사람을 제 곁에 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위에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채우는 게 어른일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을 건 돈과 자기 자신밖에 없다.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배운 바로는 인간은 절대 혼자서 살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진화를 해왔고요. 인간은 본인을 온전히 받아들여줄 수 있는 인간을 항상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고요. 이 이야기는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에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제 말은 너무 과도하게 친절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약간 의심 정도는 하고 또 체킹을 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 너무 나이스한데? 라고 생각하면 잠깐 멈춰 서서 좀 너무 사회적 스킬 잘 쓰시는 것 같기도 하고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행동의 당일, 그러니까 헤드헌터한테는 면접 당일이 되겠죠. 이럴 때는 반드시 당일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공대생 개발자들 이런 분들이랑 소통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헤드헌팅 경험으로는 적어도 이런 분들은 약간 기분을 나쁘게 할지언정 인류애를 떨어뜨리진 않습니다. 진짜 가면 쓰는 사람들은 인류애를 떨어뜨려요. 조심하십시오.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또 다른 인간군상에 대한 저의 얘기도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헤드헌팅 얘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흥미로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을 위한 헤드헌터 더나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